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된 31살 남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설렘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고 집 구하는 문제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원룸 하나 계약하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반은 대출, 반은 부모님의 평생 저축.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직장은 중견기업 마케팅팀. 야근도 작고 일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전세라서 월세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딘가 안심이 되는 공간.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친구 하나가 술자리에서 무심하게 던진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야, 코인 해봤냐? 나 이더리움으로 2천 벌었다. 진짜 미친 시장이야. 그날은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차트를 켰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코인 영상으로 가득 찼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넣어봤고 며칠 만에 117만 원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수익이지만 그게 뇌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나? 그 착각은 곧 확신이 되었고 200, 500만 원까지 점점 금액을 키웠습니다. 마치 제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다 화장실에서 차트를 봤는데 10분 만에 코인이 8% 올랐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어떤 본능이 꿈틀댔죠. 왜 이걸 소액으로 하지? 그때 전세보증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그런데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넣었다가 10%만 먹고 빼자. 그렇게 5천 중 3천을 이체했고 결과는 또 성공이었습니다. 다음날 3천이 3,300이 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손에 쥔 느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통장은 더 이상 종잣돈이 아니었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도구가 되었죠. 하루 만에 330만 원을 번다는 감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되네. 출근 전에 새벽 차트를 보고 회의 중에도 휴대폰을 켰고 점심엔 계단에 앉아 오가창을 봤습니다. 삶이 전부 투자에 잠식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엔 4천만 원. 한 번만 더, 10%만 더. 욕심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그게 이미 욕심이었습니다. 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전날까지 오르던 알트코인이 갑자기 마이너스 7%. 괜찮아, 반등할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0% 매도 버튼은 멀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고 유튜브는 말했죠. 이건 일시적 조정입니다. 여기서 팔면 개미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왜냐면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세보증금.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 지금은 잠시 운용 중일 뿐이라며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하나가 또 말하더군요. 야, 레버리지 써봤냐? 진짜 잘만 쓰면 터진다니까. 레버리지. 말 그대로 지렛대. 위험하지만 그땐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2천만 원까지 꺼냈습니다. 배율로 5억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산이 돌았습니다. 5%만 올라주면 2,500만 원.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이너스 4.7%. 단 한순간. 진입가에서 5% 떨어지자 자동으로 포지션이 정리됐고 거래소엔 이렇게 떴습니다. 청산 완료. 3년 전 서울 올라오던 날 엄마가 건넸던 전세보증금. 그 5천만 원은 그날 아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원래라면 보증금을 들고 나와 다시 집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나올 때 들린 말. 이런 세입자 처음 봐요. 웃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삿날 엄마가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는데? 회사 근처 원룸 하나 구했어. 그냥 월세로. 월세? 왜? 그냥 여긴 너무 비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보증금을 다 날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짐 정리 중 엄마가 통장을 발견하셨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통장에 왜 돈이 없어? 그거 이사하면서 썼어. 무슨 소리야? 내 전세보증금 들어있던 거잖아. 엄마,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아무 말도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새 집은 반지하 7평. 곰팡이 냄새, 바퀴벌레. 처음엔 주말마다 이불을 빨았지만 곧 냄새 빠지는 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내 현실이구나. 코인 앱은 삭제했습니다. 다시 켜면 끝일 것 같았습니다. 대신 선택한 건 야간 사무실 알바. 퇴근 후 자정까지 문서 정리, 설거지, 택배 정리 같은 허드렛일. 딱히 정해진 일은 없었지만 저에겐 그게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모든 걸 잃은 사람이 가진 얼굴이구나. 돈도 자존심도 말할 용기도.
가족에게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매일 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얼굴. 그날 이후 한 달에 150만 원씩 쪼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막아야 했고 카드값도 밀려 있었지만 어느 순간 엄마가 줬던 돈 다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처럼 됐습니다. 엄마는 가끔 전화하십니다. 요즘 괜찮냐? 잘 지내? 응, 회사 바빠서. 항상 똑같은 대답,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죄책감. 그 돈은 제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정확히 보여줬을 뿐입니다.